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속되는 중국 반도체 굴기 꺾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팔지마, 자율주행, AI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때리기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앞서서 미국은 14나노 이하 미세 공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죠. 여기에 YMTC를 견제하기 위해 낸드 플래시 장비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ASML과 니콘에서 생산되고 있는 DUV 노광 장비의 수출까지 제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듯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은 중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AI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까지 본격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봅니다. 지속되는 중국 반도체 굴기 꺾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팔지 마입니다. 자, 지금 볼 것은 지금 가펫이라고 했는데 가펫은 아니고 GAA-FET입니다. Gate All Around FET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 GAA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양산에 시작을 했죠. 3나노를 시작을 해서 양산을 시작을 했고 3나노입니다. 3나노를 시작을 해서 했고 지금 TSMC와 인텔과 같은 경우는 2나노부터 이 GAA-FET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첨단 반도체로서는 지금 진입을 못하도록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산화 갈륨과 같은 경우는 고온, 고전압 반도체 필수 소재 있는데 특히 갈륨, 지라갈륨이라고 불리는데요. NGA입니다. GAN이죠. GAN인데 이 지라갈륨 반도체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산화갈륨까지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지라갈륨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가압 연소 기술, 이것은 로켓과 극초음속 항공 기술의 차세대 기술이 중국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차세대 미사일이나 차세대 지금 항공, 우주 이러한 곳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소재용 다이아몬드 그리고 산화갈륨 GAA-FET 구조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가압 연소 기술 등 4종의 품목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리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출 통제 리스트라는 것은 미국 상무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 중국입니다. 적성국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적성국으로 불리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옹호해주는 나라도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이 중국이 필요하는 기술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를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분석이라는 게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특히 3나노 이상급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GAA, FET의 EDA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비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AA-FET은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핀팩 구조의 다음 세대 버전이죠. 다음 세대 버전이어서 지금 인텔과 TSMC와 같은 경우는 2나노부터 그리고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의 적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아예 접근을 못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EDA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자체의 구조와 기능부터 생산 방식, 검증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할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삼성의 경우 3나노부터 GAA-FET 공정을 이용한 칩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TSMC도 2나노 공정부터 GAA-FET 공정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의 3나노 고객사가 중국의 암호화폐 업체에 칩을 공급하는 팹리스 업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의 미래 기술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중국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파운드리 아니면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보게 되면 제조 경쟁력은 지금 TSMC, 삼성전자 이러한 회사들과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설계 부분, 팹리스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 중 중국의 최고라고 평가받는 SMIC는 최근 DUV 공정을 이용한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중국계 반도체 기업인 미네르바 비트코인 채굴 SOC 미네르바 7을 납품을 했지만 최악의 수요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7나노 공정에는 성공을 했다. 이것은 정답. 그러나 이 수율 자체가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7나노 공정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득이 아예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SMIC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해서 10나노 이하 기술을 얻지 못해서 SMIC의 기술 성장이 더뎌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7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는 이미 TSMC로부터 받아갔던 내용. 그래서 7나노는 어찌어찌 만들었지만 그 수율은 너무나도 최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이번 7나노 공정 성공으로 중국의 이번 SMIC의 7나노 공정 성공으로 10나노 이하 기술 수출 금지에서 이제 14나노로 허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미국의 허들을 높여서 중국 파운드리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지만 팹리스 부분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화웨이만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화웨이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만 지금껏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팹리스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은 이미 5나노에서 7나노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하고 TSMC의 제작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oC 부분에서도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제재를 받자 이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이 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오포와 칭화유니의 팹리스 자회사인 유니 SOC로 이적을 해서 5나노에서 7나노 스마트폰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의 제안까지 들고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EDA의 제안은 지금 핀백 공정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GAA만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놓은 것 제안은 더 안 하겠어. 그러나 차세대 반도체부터는 우리가 제안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GAA를 이용한 이 설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설계용 EDA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미국산 EDA의 점유율이 80%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EDA 수출 통제로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죠. 특히 GAFAS 반도체용 EDA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은 삼성의 3나노, 인텔, TSMC의 2나노에 적용되는 반도체 제작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첨단 반도체의 설계부터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TSMC, 인텔의 미세 공정 및 트랜지스터 구조 전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삼성과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6월 30일 날 GAA 1세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3나노 핀팻을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 핀팻을 올해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고 3나노 핀팻과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2나노 GAA 이때부터 GAA가 들어가요. 그리고 2025년 1.8나노 GAA가 예상이 되고 지금 2나노 GAA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도 2나노 GAA 3세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게 있죠.
이 삼성의 3나노 GA 2세대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시기가 좀 뒤떨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펠리클이 들어가서 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를 보시면 여기 실리콘과 게이트가 만나는 한 점, 이게 플라너 팻입니다. 플라너 팻이고 이 트랜지스터가 한 곳에만 지금 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핀팻 구조 같은 경우는 3면이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트랜지스터의 용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GAA는 이 4면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가 3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실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실기 때문에 전산 속도가 빨라지고 전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의 제안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지금 미국산 EDA도 80%, 지금 아까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이두, 비런커지 등이 상용화한 자율주행 칩은 7나노급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3나노 이상급의 개발 중인 중국 팹리스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문을 받았었던 이 팹리스 기업들도 지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팹리스는 대부분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독일의 지멘스의 EDA를 씁니다. 지멘스의 EDA 사업부도 미국의 멘토그래픽스를 인수한 것이어서 글로벌 EDA 시장은 사실상 미국의 독점 체제이죠.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는 각각 최근 분기 매출의 13%, 17%를 중국에서 벌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 17% 벌어들여온 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핀팻 공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반도체 설계, 즉 특히 GAA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 설계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당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미국 3사의 중국 EDA 점유율 합계는 77%에 달합니다. 중국 토종 1위인 화다주텐의 점유율은 단지 5.9%에 불과하죠. 트랜스포트는 화다주텐 등 중국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업체보다 기술력이 크게 뒤떨어진다. 이 크게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첨단 공정으로 가면 반드시 미국제 EDA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 업체가 이미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대량 구매했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하려면 라이선스의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구매를 했죠. 그런데 이 업데이트가 보통 1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보통 많이 되고 좀 짧은 것은 6개월 만에 업데이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설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용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설계 자체부터 제한을 받게 돼버리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화웨이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입니다. 미국은 앞서 EDA 수출 통제로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의 날개를 꺾어 놓았기 때문이죠. 2019년 5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화웨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려서 미국산 EDA를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최고급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5나노급 칩을 설계할 정도로 그 역량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제재 이후 하이실리콘의 핵심 인력들은 거기서 더 이상 설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화유니그룹 그리고 오포 등 중국 국유기업 등으로 대부분 이동했습니다. 이번 EDA 소프트웨어 제재는 중국 미래 반도체 핵심 제작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장점을 그동안 들여왔죠. 하지만 미국의 초자 제재가 발효가 되면 이제 발효가 되면 그 장점마저 사라집니다. 현재 GAFS로
그 사용 금지를 한정한 것은 미국 회사들이 가장 대중적인 핀팩 공정에서는 여전히 돈을 벌도록 허락하는 게 된 것이죠. GAF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3나노 공정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 지금 영향은 지금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를 추격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해당 공정을 개발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중국이 반도체 문제로 미국을 자극하게 된다면 EDA 소프트웨어의 금지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다주텐 그리고 카이룬 등 중국 EDA 업체들은 일부 공정에서 3나노 설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죠.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3나노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거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성도 현재 GAFET에 대한 EDA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상황을 케이던스와 시노시스 그리고 지멘스 등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EDA 소프트웨어로 3나노 이하의 설계를 한다 해도 TSMC와 삼성에서 제품 생산에 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미국이 중국의 어떤 팹리스에 EDA 수출을 제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3나노 이하급 개발 중인 중국 팹리스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미래 산업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반도체 소재도 견제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15일 수출 통제를 시작한 반도체와 가스터빈의 엔진 관련 소재 그리고 기술은 중국이 중점 개발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탄압을 지속하면 글로벌 공급망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죠. 수출 통제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 가운데 하나로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 부국장은 새로 추가한 4종의 품목은 군사와 산업 부분에서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 중국은 그 뿌리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또한 다이아몬드와 산화갈륨은 고온, 고전압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입니다. 가스터빈은 로켓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항공 우주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터빈을 수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항공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전투기 이러한 것들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미사일, 우주선, 우주 굴기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당연히 반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발하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설계, 제조, 포장 3단계 반도체 공정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설계를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로 아웃소싱한 상태입니다. 제조 부분을 되살리려는 대표적 조치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이죠. 중국은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설계와 노동 집약적 포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에서는 중국의 SMIC 등 파운드리 역량이 떨어져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등에 의존을 해왔죠. 그러나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레거시 공정을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어느 정도 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1위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구어지, 말하자면 SMIC는 미국의 제재로 7나노 이하의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서도 중국의 팹리스는 대부분 미국의 시노시스, 케이던스, 독일의 지멘스의 EDA를 쓰고 있죠. 중국의 팹리스 업체들은 사실상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에서 설계와 제조, 포장을 일괄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지만 EDA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해서 EDA의 지배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의 추가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산당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이날 사설을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이어서 또 반도체를 정치화하면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서 한국의 칩포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EDA까지도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EDA까지도 미국이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칩보동맹에 가입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다주된 카이룬 등 중국의 EDA 업체들은 일부 공정에서 3나노 설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것은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설계의 개발, 특히 3나노 이하 공정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기술 증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레거시 공정으로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레거시 공정에서 점점 더 중국산 EDA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